기술의 본질과 사업적 특성. 일반적으로 앱 제품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 보기, 대화하기, 사진 찍기, 음악 듣기, 운동하기, 요리하기, 건강관리, 재테크 등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이슈나 주제가 앱 제품을 만드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모든 산업이나 업종 및 직종 등의 구분 없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나 사소한 업무 활동까지도 모두 앱으로 만들어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제품은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도 700만 개를 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할 주제나 대상은 더욱 무궁무진하고 다양화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라도 서로 다른 개발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게 발전 가능한 시장과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는 경우 최초 연구 개발에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실제로 제품 하나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생산량과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서도 운반비, 보관료 등 많은 유통 비용이 공급량에 비례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 활동이 컴퓨터 장치 내부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앱 사업은 공산품을 생산 및 판매업의 원가 발생 구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실용적인 앱 제품 하나를 최초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투입한 원가 요소도 대부분 사람의 노력과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일단 앱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추가적인 원자재 투입이나 운반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비나 유통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공산품 중심 사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제품 자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경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지구촌 전체를 상대하는 글로벌 마케팅 전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 제품을 매개체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 판매업 등과는 달리 회사 조직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업하더라도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고 창의적 발상이나 노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앱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이 당초의 목표로 설정한 사용자 계층에게 어떤 사용 효과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앱을 사용할 경우 확실히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해주거나 어떤 즐거움이나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사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고 대규모 사용자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사용자 집단이 형성되면 큰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다른 사업들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목표한 시장과 사용자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타겟 마켓을 겨냥해서 어떤 용도와 어떤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품에 대한 구상과 기획력이 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앱 사업은 생산 원가나 유통 비용 발생 구조가 일반 공산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따라 사업 방법도 수익을 실현하는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 사업 방식과 수익 모델은 목표 시장 및 고객층과 앱 제품의 종류나 용도 및 기능, 사용 가치와 적용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앱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은
앱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모델, 광고 수익을 얻는 모델,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델, 서비스 제공 수익을 얻는 모델, 멤버십 회비를 받는 모델, 본업 지원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 모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앱 제품 판매 모델은 앱 제품 자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로 자신이 만든 앱 제품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 또는 국내 통신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원스토어 등과 같은 오픈 마켓에 등록해서 온라인상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앱 제품이 무료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오락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나 실제로 앱을 사용하면 시간이나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경우 또는 판매 수익 증대나 고객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앱 제품이라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유상 구매할 고객층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층을 대상으로 유상 판매 정책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록 유사한 제품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편의성과 제품의 기능을 차별화해서 현저하게 우위성을 갖는 앱을 만들 경우에도 유료 판매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 수익 모델은 자신이 만든 앱 제품 자체는 무료화하고 앱 내부의 일정 영역의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사업 방법입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제품이 넓은 잠재 수요층을 겨냥하고 있고 기능이나 완성도 등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무료화 정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기 진입 장벽을 제거해서 보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기회를 주고 대량 보급을 실현함으로써 광고 수익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료 정책을 표방하는 경우라도 상당한 재미 요소나 오락성을 갖지 못하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대량 보급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용자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면 광고 수익 방식의 사업 모델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앱 광고 수익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숫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CPM 방식과 앱 사용자가 광고를 직접 클릭하는 숫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CPC 방식이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으로 앱을 개발할 경우 제품 내부에 광고를 게재하는 작업은 매우 간단한 조작만으로 가능합니다. 광고를 게재할 위치와 표출 방식 등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설정해주면 실제로 광고주를 모집하고 광고를 노출시키고 노출수에 따라 광고비를 징수해서 수익을 배분해주는 모든 과정은 구글 등과 같은 포털 사업자가 대행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앱을 만들고 광고를 게재하다 보면 광고를 게재할 위치나 노출 방식 및 앱 자체 기능과 연계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의 문제는 앱 제품의 종류나 목표 고객층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다양한 기법이나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앱 광고 기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법, 그리고 현장 경험 및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은 이 강좌의 실무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 모델은 사용자 입장에서 재미있고 유용한 앱을 만들어 앱 제품 자체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무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앱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나 아이템의 일부를 차별화해서 유상 구매 및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게임이나 오락 앱에서 무기류, 캐릭터, 특정 기능이나 신작 스토리 등을 유료 아이템으로 지정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제품의 경우에는 실용 지식이나 노하우, 학습 문제,
진도별 문답집 등을 구분해서 유상 판매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수익 모델은 자신이 만든 앱 제품을 오픈마켓을 통해 무상 배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아 널리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보급된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기간 단위 혹은 사용량 단위로 서비스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나 카툰 또는 메일 단위로 진행하는 학습 정보, 끊임없이 변동하는 뉴스 및 시세 정보, 시장 상황 등과 같은 정보나 콘텐츠를 앱 제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소설이나 웹툰 등과 같이 연작 형태로 제공 가능한 콘텐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콘텐츠 자체까지 무료를 표방하면서 많은 구독자 집단을 모집한 후에 다음 편 신작 콘텐츠를 미리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그동안 연재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료화하는 것과 같은 부분 유료화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 모델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에서 많은 소비자들과 사업자 사이에 어떤 거래 활동이 이미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배달, 중개, 판매, 대행 등의 역할을 하는 앱을 만들어서 사업 지원 또는 구매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 혹은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런 사업 방식은 앱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판매 기회와 편익을 확대해주거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해주고, 실제 그런 거래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 확산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직방,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이 오프라인 거래에 온라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O2O 사업이 이런 방식 사업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비 수익 모델은 동일한 취미나 관심사 또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운영비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업 모델은 골프클럽, 헬스클럽, 산악회, 낚시회, 독서토론회, 동창회 등과 같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적용할 모임이나 단체가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개발 용역 수익 모델은 앱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외부 기업이나 기관 등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앱 제품을 대신해서 만들어주고 그 용역의 대가를 수익으로 받는 사업 모델입니다. 요즘에는 일반 기업, 관공서, 학교는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들까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다양한 앱 제품을 만들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대부분 판매를 증대시키려고 또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앱을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즈니스용 앱 제품으로 해당 사업체의 수익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광고 홍보 매체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제품 자체를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본업에 매우 큰 이익이 발생하거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 업무 영역에 거쳐서 다양한 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앱 제품 제작을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외주 영역을 주어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나 또 다른 경로로 알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필요한 앱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고 개발 용역비 수입이나 납품 이후 유지 보수비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앱 제품을 만들어서 그 업체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도 안정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사업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형태의 수익을 얻어내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 사업 모델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성이나 취미, 기호 또는 구매 및 판매하기 등의 목적으로 평소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앱 하나를 잘 만들어 오픈마켓을 통해서 무료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소비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최초 기획 단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매우 부가가치 높은 수익 모델이나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 분야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각자 자신에게 특화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도 장차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사업 목적이나 사업 아이템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정책 등도 다양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많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의 입문편에서는 개념 정도를 소개하고 이런 사업 분야에 직접 관심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 전문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수익 모델 선택. 일반적으로 앱 사업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여 대량 보급만 실현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매우 부가가치도 높고 다양한 사업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앱 자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고 기능이 상당히 훌륭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면 사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앱 사업은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과정에서 쏟아붓는 시간이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광고, 홍보 등 보급과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 앱 제품들은 무상 다운로드 정책을 채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앱 제품의 특징은 제품 그 자체의 실체나 가치 및 사용 효과를 일반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도 없는 무형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유료 가격 정책을 표방하는 제품이라도 출시 초기 그 정체성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무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무료화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고 얼리 어답터들에게 제품의 실용성이나 편의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평가할 기회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 활동이 시작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앱 제품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출시 초기에 무료 정책을 표방한 제품도 내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용자층이 두터워지면 일부 기능을 유료화하거나 보다 상위 버전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개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앱 제품을 출시 초기부터 무료 정책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화 정책 자체가 대량 보급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상이란 조건은 대량 보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업을 하던 광고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브랜드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조직이 크지도 않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익 목적으로 앱 사업을 하는 경우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유용한 기능과 안정된 품질을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품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제품의 존재와 유용성 등을 수많은 잠재 고객층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앱 사업에서도 제품 자체의 성능과 품질은 기본이고 정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앱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은 매체 사용료나 광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TV,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광고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앱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방법. 우리 주변에는 비록 잘 만들어진 앱 제품이라도 홍보나 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이란 관점에서 보면 앱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한 노력만큼 홍보에도 투자해서 해당 앱 제품의 존재와 용도 및 사용 효과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앱 사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앱 제품에 대한 마케팅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세일즈 활동에 집중해온 전통적인 공산품들과는 달리 온라인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서 집중 공략할 시장과 고객층을 설정하고 제품의 용도와 가치, 차별점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매체도 매우 다양합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등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메신저 등과 같은 SNS 매체나 이메일, SMS 등과 같이 특정 타겟 고객층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높은 홍보 효과를 실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앱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오픈마켓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실제로 앱을 구매하고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앱 거래에 열린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및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그 내용도 방대하므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강좌의 실무편에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앱 제품들이 다양한 영역에 거쳐 넘쳐나면서 별 가치 없는 것들도 많고 간혹 해킹이나 스미싱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앱 제품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사람들은 그 브랜드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용자들의 이런 불신감은 초기에 앱 제품을 널리 보급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한번 사용해볼 것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믿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성향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든 앱 제품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사이버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앱 제품의 내부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동통신사 SMS 문자를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메이커로 앱을 제작한 경우 앱 프로그램 화면상 적당한 여백에 친구 추천 버튼을 간단히 그려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기능이 구현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앱을 실행하는 중에 친구 추천 버튼을 가볍게 터치하면 앞서 카카오톡에 자신이 등록해 놓았던 모든 친구의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설치 권유할 친구들을 터치해서 선택하는 것만으로 동시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앱의 설치 및 사용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친구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전송받은 메시지 내부에 표시된 주소나 버튼을 가볍게 터치한 것만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비록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다단계 세일즈 조직을 구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 마케팅 도구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앱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해당 앱 제품을 추천할 적절한 이유나 명분과 작은 혜택, 즉 실리까지 함께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기획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앱 제품을 대량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 이외에 관련 분야에 이미 많은 잠재 고객을 거느리고 있는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나 각종 단체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만든 앱 제품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이런 외부 기관들과 제휴를 맺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휴 가능 상대처들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앱 제품이 제휴 상대처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고객 만족에 도움이 될 만한 제휴 대상 기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휴가 상대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만일 제휴가 될 경우 공동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외 기관들과 제휴를 맺으면 그들이 이미 확보한 거대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제휴처가 오랫동안 구축해놓은 신뢰와 브랜드 파워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대량으로 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 생존 비결과 장기 성장 전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앱 사업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광고 홍보와 마케팅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단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대량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선 앱 제품의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처음 출시 단계에서 제품 명칭과 아이콘의 설정이나 제품의 카테고리 분류 및 키워드 등을 지정하는 것부터 심사숙고해서 잘 지정해야 합니다. 제품 명칭은 간결하면서도 해당 앱의 용도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한번 듣거나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이면 좋을 것입니다. 아이콘은 동일 유목에 속한 많은 경쟁 품목 가운데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밝고 강렬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앱 제품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 지정과 검색 키워드를 지정하는 것도 장차 마케팅 활동의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출시된 앱 제품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 등록한 시점부터 최초 1개월간의 홍보와 다운로드 실적이 그 이후의 흥행 여부를 판가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홍보물들을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가 제품 발표와 동시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앱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 내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최소한 15위 이내로 가능한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초기 한 달 이내의 순위를 끌어올리면 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홍보 효과 지속력과 파급력이 더 강해져서 순조롭게 보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수익 발생은 앱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층과 제품의 성격 및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출시 후 2에서 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큰 사용자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무료 정책을 표방한 경우라도
매월 상당한 광고 수익을 얻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일단 앱 사업은 어느 정도 안착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앱 제품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익원을 다각화시키는 등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서 보다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마케팅 타겟과 도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품 자체도 사용자들이 불편해하거나 강하게 요구하는 기능 등을 취합해서 보완하는 작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앱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정착되게 되면 앱 제품이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 및 서비스와 연관해서 사업적 기회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유사한 영역에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자신의 앱이 제공한 기능과 관련해서 전방 영업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후방 영역 사업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수익 모델을 강화하는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앱 제품과 기능을 차별화한 유상 판매 제품 출시나 앱 내부에서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의 유상화, 유료 회원 모집, 차별화된 유료 서비스 제공, 대행 및 중개 파트너 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크게 발전시키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앱 사업은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충분히 살려 평생 즐기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거대하고 유망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